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깨비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올린 짧은 영상이 있는데 개구리 소년 범행에 쓰였을 것 같은 도구로 나무 판자의 상흔을 재현한 영상이 있는데요.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어그로를 끌어서 조회수를 올리려는 주작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생각은 자유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범행 도구 중 하나일 것 같은 그 콕콕 찍힌 듯한 상처를 낸 그 도구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유력한 도구인지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에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상흔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동원한 도구들인데요. 거기에 보면 유력한 후보로 나오는 게 이 약초 꽃갱이도 있습니다. 이 약초 꽃갱이가 있고, 그 다음에 손도끼, 벤치, 가위, 그 다음에 몽키, 드라이버, 그 다음에 못,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못도 어떤 분은 강목 같은데 박아서 튀어나온 부분으로 머리를 찍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재현을 해봤는데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작은 드라이버, 미니 드라이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위 이거 주방용 가위죠. 아니면 고깃집에 가면 고기 자를 때 쓰는 이런 가위인데 끝이 뭉툭해서 이걸로는 재현을 해봤는데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 드라이버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정사각형으로 찍힙니다. 직사각형의 형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몽키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위, 문방구 가위인데요. 종류별로 이렇게 있는데 얘들도 해봤는데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벤치, 이런 모서리로 찍었을 때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 모서리 면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삼각형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도끼, 이 날 부분으로 찍어서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없고, 이 꼭지 부분으로 찍었다고 손 쳤을 때 이 부분도 모서리 면이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얘도 탈락입니다. 그리고 여기 약초 꽃갱이, 이 약초 꽃갱이는 두개골에 보면은 그 콕콕 찍힌 상처뿐만이 아니고 함몰되어 있거나 제법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초 꽃갱이가 전혀 아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적어도 그 콕콕 찍혀 있는 작은 상처들을 내는데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얘도 탈락입니다. 그럼 뭐냐?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 나무 도마에 상처를 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그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게 바로 이 가위입니다. 이 가위는 다용도 가위라고 하는데요. 아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얇은 철판을 자를 때도 사용을 하고, 가수농가 가지치기 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 로프를 자를 때도 쓰고, 노끈을 자를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아주 가느다란 철사 같은 것도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용도로 쓰이는 가위인데요. 전지가위라고도 하고, 정확한 명칭은 다용도 가위라고 하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것도 저희 집에 있던 건데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상당히 오래된 거거든요. 적어도 한 20년 이상은 된 것입니다. 이것도 보면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되어 있네요. 중국산입니다. 아주 대량으로 수입이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사용감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쪽은 녹이 썰어 있고 한쪽은 반질반질하게 녹이 안 썰어 있죠. 이것은 이 상태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고 놔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는 허옇게 빛을 받아서 허옇게 색이 발해 있고 뒷면은 빨갛게 색깔이 다릅니다. 오랫동안 사용을 안 했던 거죠. 비를 맞은 부분은 녹이 썰어 있고 비를 맞지 않은 부분은 아주 반질반질하게 새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도 아주 뭉개지거나 하지 않고 아주 송곳처럼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도 아주 날카롭게 서 있고요. 칼날을 새로 갈거나 해서 모양을 변형시킨 흔적이 전혀 없는
뭐 거의 뭐 모양으로만 따지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로 했을 때 왜 그런 비슷한 상흔이 생겼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막 하다가 이걸로도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 찍었을 때 나오는 상처가 너무 크기가 작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예사로 봤거든요. 예사로 봤는데 처음에는 제가 자꾸 찍을 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이렇게 찍었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한 형태의 상흔이 생겼었습니다. 전혀 일치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좀 더 세게 찍으려고 여기를 이렇게 꽉 잡고 찍어 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찍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대가 돼. 보이시죠? 네. 거기에 나 있는 상처랑 아주 흡사하게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보입니다. 보이시죠? 정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 원본 영상에 보면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건 저희 거실인데 위에 바로 조명이 있어서 안에까지 완전하게 이렇게 다 보입니다. 환하게 보이지만 촬영에 쓰였던 원본 영상은 보면 약간 그늘이 져 있습니다. 그늘이 져 있어서 모양이 약간 다르게 보일 수는 있는데 모양은 정확하게 이 모양입니다. 보이시죠?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 모양의 특징을 보면은 상흔이 이 한쪽 면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뾰족하게 나 있는 부분. 이쪽 면하고는 다릅니다.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날카로운 면이 틀리죠. 이게 왜 틀리게 나오는지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걸 보면 이 가위가 그냥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을 때는 이 끝부분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끝부분이 좌우가 대칭 형태로 끝이 그냥 이렇게 다 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손잡이를 이렇게 꽉 움켜쥐게 되면 끝부분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 상태로 이렇게 탁 찌르게 되면 이렇게 아래 위가 뾰족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재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위의 끝부분, 날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절대 주작은 아니고 어그로 끌려고 올린 영상도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처 한 개만 가지고 이 가위가 유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보시면 제가 그 개구리 소년 그 두개골 사진을 캡처를 해서 가지고 있는 사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상처가 나 있는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처 나 있는 것들 이렇게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는 이렇게 구멍이 한 10cm 정도 크기로 뚫려 있는 이런 사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긴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뭐 휘둘러서 맞아서 함몰된 듯한 이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이런 상흔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전문가가 이 상처를 타격한 각도 그 다음에 뭐 막대기 정도 되는 어느 딱딱한 무게가 있는 짝대기 같은 걸로 때려서 생긴 거라고 설명하면서 그려놓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주목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에서 그 상처를 비슷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용접 똥망치
같은 걸로 이 나무에 대고 찍은 상처와 그 다음에 두개골에 있는 상처를 이렇게 비교하는 사진이 있는데 그걸 캡처를 했는데 제가 유심히 본 건 이 상처입니다. 이 상처 여기에 눈금자가 있고 해서 대충 크기를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여기에 크기를 어떻게 제가 재봤냐면 이런 컴파스가 있습니다. 컴파스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상처의 크기를 이렇게 대고 여기에 눈금자에다가 갖다 대 보니까 이 도구의 두께가 3mm가 나왔습니다. 3mm. 그리고 이 관통하면서 생긴 이 범행 흔적의 길이, 이 상처의 길이가 2cm에서 뭐 2.3cm 정도가 나왔습니다.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걸로 돼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2에서 2.3cm 정도가 나왔는데 그것을 이 가위에서 한번 치수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만약에 이 두개골이 이 가위에 찔려서 이렇게 관통이 돼서 생긴 거라면 여기에 두께가 이 가위, 이 칼 등의 두께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3mm입니다. 정확하게 3m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상처의 길이겠죠. 이 길이는 만약에 이 가위가 범행 도구라면 이 가위의 넓이가 되겠죠. 이 폭이 되겠죠. 이 폭이 2에서 2.3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얘를 재보면 2cm가 나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조사에서 만든 이 가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긴 가위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제조사마다 뭐 가위의 날이나 이런 두께는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여기 이 폭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보다 좀 넓은 뭐 제조사에서 만든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약간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2에서 2.3 정도의 상처를 내는 이런 가위 했다면 이런 상처가 나오는 것이죠. 이걸로 했다면 이런 상처가 나오는데 이 상처의 특이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면 이 라인이 일직선이 아닙니다. 보시면 약간 어긋나 있는 형태인데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약간 이런 형태로 생기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 가운데 이렇게 줄을 그으면 가위 날이 정확하게 이렇게 물려있는 교차해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 가위로 이 부분을 이렇게 관통시켰을 때 가위를 앞에서 보면 단면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로 가위를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박스에 찔러 본 적이 있습니다. 가위로 찔러 봤는데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옵니다. 보시면 크기는 이 가위 사이즈랑 정말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똑같고 두께는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요. 넓이는 약간 1mm, 2mm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뼈가 좀 땅에 묻혀서 있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부패가 진행이 되고 안에 땅속에 있는 미생물 같은 거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 밑에 있는 상처도 자세히 확대를 해보면 한쪽으로 이런 부분들이 함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여기는 떨어져 나가긴 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렇게 날이 이렇게 교차하는 형태의 흉기에 찔렸을 때 나오는 형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찍어봤을 때 그런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유력한 범행 도구가 아닐까. 물론 함몰되어 있는 자국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콕콕 찍혀 있는 듯한 그 상처를 낸 도구는
이것이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런 형태의 상처가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나무에다가 가위를 깊이 좀 박았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비슷하죠?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게 바로 가위의 단면이죠. 찔렀을 때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 아까 뼈에 있는 그 모습이랑 거의 흡사하다 못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닐까 이런 것도 하나의 큰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뭐 대자 드라이버, 그 다음에 빠루, 뭐 중망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함몰되어 있는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이런 상처들,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듯이 이렇게 나 있는 상처도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렇게 때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두개골이 깨졌다 했을 때 이것을 흉터를 낼 수 있는 유력한 흉기의 후보가 뭐냐면 저는 이런 빠루나 이런 대자 드라이버 정도가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빠루 같은 경우는 좀 더 유심히 제가 보게 됐는데 이 빠루 같은 경우가 여기 상처 중에 이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보면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 좌우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좌우에 깨진 모습과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데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빠루로 휘둘러서 찍었을 때 구멍을 냈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원인이 아마 빠루의 이 부분, 빠루에 갈라져 있는 이 부분으로 가격을 했을 때 저렇게 이 비어있는 이 공간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뼈가 깨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빠루도 이 범행 도구의 하나의 후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뭐 어떻게 궁금증이 좀 풀리셨습니까? 절대 주작은 아니고요. 예, 뭐 조회수 올리려고 그냥 어그로 끌어서 그렇게 한 영상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그런 사람 절대 아니니까요. 자, 이거 저는 이게 상당히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뭐 댓글로 한번 남겨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 또 다른 유력한 후보일 것 같은 도구가 생각이 난다면 뭐 댓글로 한번 달아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간에 그 범행 도구였을 것이라고 아주 이슈가 됐던 그 버니어 캘리퍼스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는 일단 제가 실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대충 그림을 그려보자면 주요 부위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랫부분, 옆에서 보면 아랫부분이죠. 아랫부분이고 윗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윗부분을 위쪽에서 바라다 보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아랫부분을 요 밑에서 이렇게 눕혀서 보면 단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무 같은데 타격을 했을 때 생기는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기에 나 있는 상흔하고는 전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네이트판에 그 글을 올리신 분이 밑에 부분으로 찍었을 때 그런 형상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틀린 얘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으로 타격을 했을 때 이런 모래시계 모양, 나비 넥타이 모양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실물이 없어서
있으면은 직접 판자에 찍어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행 도구로 지목이 되고 있는 이 가위로 그 시연해서 올렸던 영상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